곳에 앉아 계신 분들과 전국 17개 CGV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일랑 CGV 스타라이브 톡을 지켜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영화를 보신 후에 이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일랑을 연출하신 김지훈 감독님과 강동원 배우, 한효주 배우, 정우성 배우, 김무열 배우, 한예리 배우를 무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네. 네. 네, 저희 인사하고 자리에 앉을까요? 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그 극장이 꽉 차는 느낌이 드시죠, 무대가? 올해 또 이 영화 올여름 최고의 어떤 기대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바로 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랑이 드디어 25일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네. 아마 뭐 이렇게 영화를 본 이후에 관객분들과 배우분들이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배우분들이 다 모여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는 어쩌면 최초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마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배우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가장 떨리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그리고 또 개봉을 앞둔 바로 하루 앞둔 날의 어떤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거는 그 토크를 하면서 하나씩 이제 알아가기로 하고요. 이제 하루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저의 심정은 뭐 한 하루하루가 정말 엄청난 긴 시간처럼 느껴져요. 마치 여러분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어떤 사람처럼 정말 그 내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일이 심판의 날 같이 느껴지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제 상태가 약간 메롱인 상태예요. 어저께 그 뒤풀이를 심하게 하고 잠을 좀 못 잔 상태에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메롱인 김지훈 감독님의 상태를 조금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함성도 좀 주시고 이렇게 힘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씨? 네, 아직 마이크를 끄고 있어요.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 17개 CGV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아마 이제 뭐 감독님도 그렇고 모든 배우가 다 똑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더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일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그리고 불안함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오늘은 또 분명히 여기 있는 배우들과 또 감독님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아마 전국의 CGV 극장에 많이 자리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오늘 좋은 응원의 길을 좀 받고 기운 내서 내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근데 지금 요 앞에서 있으면 후레쉬가 너무 많이 터져서 약간 눈을 뜨기가 아마 배우분들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적절하게 네, 사진 부탁드릴게요. 네, 강동원 씨? 네,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드디어 정말 6년을 준비해서 감독님이랑 처음 이제 영화 이거 하기로 했을 때가 2012년 중순경이었는데 이제야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또 되게
새롭고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유주 씨. 네, 안녕하세요. 한유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내일 이제 정말 긴 시간 동안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찍은 영화 인랑이 개봉하게 돼서 너무너무 떨리고 설레기도 하고 또 정말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여러분들께 다가갈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영화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유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한예리입니다. 네, 영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일 개봉이라서 사실 되게 많이 긴장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영화를 보셨을까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 영화적인 얘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좀 서로에게 뜻깊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김무열 배우님. 예, 안녕하세요. 김무열입니다. 오늘 영화 이렇게 보러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얘기할 때는 또 플래시를 좀 덜 터뜨렸어요. 진행 발언까지 같이 감사드려요. 해주시고. 제가 되게 아팠는데 예, 이런 자리가 참 뜻깊기도 하고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거든요. 예, 많은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나눴던 많은 좋은 얘기들이 앞으로 또 내일 개봉되는 저희 영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이 영화는 사실 주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두운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지만 딱 한 면에서 굉장히 희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60년대에 세상에 태어나신 감독님이 70년생생, 80년대생, 90년대생 각 세대 대한민국 남성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2029년의 미래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주인공으로 배치를 시켰다는 건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어떤 유토피아로 그리고 싶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영화를 이미 본 관객들이니까 마지막에 어쨌든 이 DNA까지 있는 아이까지 등장을 시킨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의 한 조각을 관객들한테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단순히 사실 저 그냥 앞에 이제 분위기를 좀 풀어볼까 하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렇게 미남 미녀 배우들을 캐스팅했다가 아니라 배우들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들 그리고 비주얼이라는 것이 영화 전체의 스타일에 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작 어떤 캐스팅 하실 때부터도요. 네. 네, 저 멋진 영화를 만들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정말 간지와 섹시미가 폭발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걸 처음 기획했을 때 사실은 그 오시마모루 감독의 공각기동대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판권이 팔리는 바람에 그분의 작품 중에 일랑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 중에서 뭐 로보캅이라든가 또 배트맨 시리즈라든가 최근에 아이언맨 같은 그런 강력한 파워 수트를 입고 하는 액션 영화를 일랑을 통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히어로 무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로보캅이나 배트맨의 느낌을 줄 수 있는 되게 멋진 정말 간지나는 섹시한 어떤 강화복 액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일랑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 강화국에 어울리고 그 비주얼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들은 또 필수 불가결한 존재들이었을 테고요. 그렇죠. 이제 그 뭐 특기대의 출신들이니까 신체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미남들을 막 이렇게 모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 아닌데.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모아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영화급의 얼굴들이 그렇죠.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레트로한 SF인데 실제로 SF다운 어떤 캐스팅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오늘은 또 배우분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아마 배우분들이 한 분 한 분 또 담긴 어떤 스틸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크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해 주시면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은 요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시면 스틸 그 사진들이 함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관객분들은 스크린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스틸 한번 보시죠. 빠밤. 네. 그쵸? 네. 주인공이 누군지 너무 잘 아시겠죠? 첫 번째 스틸은 임준경의 그런 인간적인 고뇌하는 그런 모습과 또 강화복이라는 이 프로텍트 슈트를 입은 최정의 특수대 대원으로서의 그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인지 인간이 될 것인가, 인간의 탈을 쓴 늑대인가. 이 영화의 주제가 바로 이 두 사진에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사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런 정체성을 비롯해서 이 윤희에 대한 감정도 어떤 것인지 혹은 아니면 아주 미묘한 표정 변화, 눈빛 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동시에 강화복을 입는 순간에는 웬만한 동작으로도 어떤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아주 강화복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감정들을 해야 된다는 두 개의 너무나도 큰 허들이 있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우선 이제 임준경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영화를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많은 고민과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인물이고 영화상의 이제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임준경은 인간이지만 늑대로 살아가기를 조직 안에서 강요받고 그리고 그렇게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그런 인물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강화복이라는 그 마스크를 쓰는 순간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짐승이 되어 버리는 그런 그런 슬픈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이게 강화복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로서는 사실 이게 손 한 번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얼굴에 눈썹 한번 바꾸는 것도 굉장히 큰 감정을 원래는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강화복을 입어도 어쨌든 안에서 움직이는 건 저니까요. 그게 다른 액션팀이 하면 그게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는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액션을 찍을 때 배역을 웬만하면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게 어쨌든 저는 액션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액션도 영화 안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뭐 꼭 감정씬만이 감정이 아니라 네. 그 움직임 자체도 다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히 저도 이제 강화복을 입었을 때는 조금은 표가 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움직임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많이 달랐었고 그리고 그 고개의 각도에서도 그 인물의 감정이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 뭐 이거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제 스타트하는 친구한테 예를 들어 고개를 돌려 이러면 그 친구야 뭐 이제 감독님 디렉션이 그냥 고개 돌려면 이렇게 돌리기만 하니까 이게 어쨌든 타이밍에서 그 장면 컷에서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제가 직접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사실은 그 가장 가까운 카메라에서 모니터에서 그 움직임의 차이들을 가장 많이 느끼셨던 분이실 것 같아요. 강동원이란 배우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보여주는 어떤 이 퍼포먼스의 다른 지점들 같은 것들은 어떤 걸까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그 수많은 배우들과 20년 가까이 이제 영화를 연출해 왔었는데, 그 모니터에서 이제 그 어떤 위험한 장면이 있어서 네. 그
스턴트맨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감독을 옆에서 이제 같이 보고 있다가 이제 액션하고 이제 움직인 것을 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뭐 안 차오면 동원아 네가 한번 해야 되겠다. 꼭 다시 한 번 더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강화복 안에 입고 아무 그게 감춰져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원 씨가 했을 때 그 태가 좀 다른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동원 씨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각도, 그러니까 안에서도 되게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어떤 각도가 나오고 턱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그 표정이 그 강화복 밖에 어떤 어떤 정서가 전달되고 이런 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놀랬던 기억이 나는. 그 안으로 조그만한 카메라를 좀 집어넣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이게 뭐 영화적으로는 멋있게 보이려고 했지만 그 어쨌든 강화복으로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네. 나는 굉장히 우스울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면 이게 여기 파이프 같은 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호스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이게 호스 때문에 이게 돌아가요. 약간 돌아가서 이게 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릴 땐 제가 턱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래야지만 그 얼굴 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리고 이게 약간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무섭게 이제 뭐 감정을 표현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 이게 딱 각이 만들어져요. 그런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수면 위의 백조 같은 그런 예. 연기를 하셔야 돼요. 안에서는 사실 그러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15년 전에 찍었었던 그 늑대 유혹이라는 제목은 일랑을 위한 어떤 아주 엄청난 예언과도 같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누군가가 또 늑대 역할을 했다고 이러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질문을 받고 그것도 그러네 싶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내가 저음을 찍고 있었어요. 감독님의 진짜 긴 어떤 플랜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두 번째 장면 토크 장면 스틸 토크를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스틸 보여주시죠. 네, 한유지 씨의 놀라운 변신입니다. 네, 예쁘죠? 네. 이윤희를 연기한 한유주 씨의 스틸인데요. 거의 뷰티 인사이드급의 같은 사람 다른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른쪽 그 스틸을 보면 이제 총기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액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전에 이제 예고편이나 이런 것만 봤었을 때는 이런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여성 배우들이 장르 안에서 이런 총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방식 액션을 할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네, 이번에 또 이런 일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총을 쏘고 또 액션을 했던 어떤 경험은 어떤 즐거움을 주었나요? 네, 사실 근데 제가 했던 액션은 감히 액션이라고 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부분이어서 되게 송구스럽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 너무나 화려한 액션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와서 되게 민망하네요. 하지만 이 안에서 보면 이 윤희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되냐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실제로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가장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윤이라는 캐릭터가 좀 많이 복합적이면서도 좀 혼란스러운 캐릭터인데 하면서도 제 스스로 이윤이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연민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윤이라는 캐릭터를 공감하고 잘 따라와주고 좀 연민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늘 굉장히 열심히 연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인상이 그렇더라도 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자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키지 않아야 되는 또 숙제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네,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영화 다 모르겠- 보신 분들이니까.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이제는 다 말할 수 있어요. 네. 스파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모습도 보여드려야 하고 또 내적으로 또 어떤 한 남자를 만났을 때 흔들리는 그런 갈등도 보여줘야 하고 어디가 진심이고 어디가 진심이 아닌지 저조차도 헷갈리게 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요. 네, 표현하기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감독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 도움을 많이 주셨고 저도 감독님의 디렉션에 따라서 잘 표현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액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 순간에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그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네. 이 윤이라는 캐릭터의 또 전사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은 순간이라도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네. 부담감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아니 저 근데 총이 여배우들이 네. 총을 쏠 때 눈을 깜빡거리거든요. 아 보통. 눈을 깜빡거린다고. 네. 근데 한효주 씨도 그렇고 음, 밀정의 한지민 씨도 그렇고 네. 총을 쏠 때 눈을 깜빡거리지 않더라고요. 대단했어요. 한시 여자들이 좀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동원 무술 감독이 음. 그 총을 쏘면서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여배우는 처음이라고 얘기한 두 사람이 바로 한지민 씨 그리고 한효주 씨. 그 미리 그런 눈을 깜빡거리지 않겠다라는 연습 같은 걸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한국 영화의 액션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액션 배우인 정우성 배우가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한효주 씨의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좀 잘한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그 효주 씨가 방아쇠를 당기면 맞아야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빨리 다음 스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바로 또 리더의 존재감이라고 바로 떠 있는데요. 이번 스틸은 훈련소장 장진태를 연기한 정우성 씨의 스틸입니다. 이 영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비밀이 있고, 이면이 있고, 또 반전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장진태 같은 경우는 저 초반에 이렇게 조용하게 큰 판을 짜는 어떤 내부 공간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과 조금 정적인 모습과 후반부에 뭐 수로신이나 이렇게 강화복을 입은 액션까지 가장 액티브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진태라는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과연 지금 늑대일까 인간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장진태는 임준경의 시간을 건너온 사람일까요? 그런 전사들을 혹시 생각을 좀 하셨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특기대 내에 인강이라는 비밀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그 세대와 그리고 인물별로의 그 연관성이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지나갔던 시간을 지금 누군가는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강 안에서는 이제 정진태가 지나온 시간을 지금 임준경이 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살았기 때문에 임준경을 다 이해한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고 근데 각자가 갖고 있는 개인의 그 인격과 그리고 자아는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의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떤 집단이라는 그 조직 안에서는 그런 그 개인의 인격과 그 자아에 대한 어떤 본분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개인 스스로의 그 본능적인 감정을 용서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진태라는 인물은 그런 임준경이 지나왔던 시간을 이미 지나오면서 스스로의 타협점을 찾고 그리고 이 조직 안에서 이제 대의라는 명분을 가지고 앞으로를 지향점을 잡고 나가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도 많은 그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영화 후반부에서 임준경한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근데 아마 이제 장진태 과거의 시간에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했던 질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임준경이
임준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본분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찾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나로 돌아가겠다라는 어떤 의지, 용기를 보인 사람이고 장진태는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진태 역시도 이런 마지막에 임준경을 보면서 또 다른 성장을 하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감독님과는 또 정우성 배우와는 놈놈놈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또 다시금 만나게 됐는데요. 임준경의 시간에 거의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시금 만난 그 정우성이란 배우는 10년 동안 정말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느낌 많이 받으셨나요? 더 잘생겨졌겠죠. 아, 근데 그럼요. 그건 뭐. 그 잘생긴 부분 제외하시고, 네. 제가 말해요? 네, 감독님 말하시는 거죠. 더 잘생겨졌어.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놈놈놈을 끝나고 그 우성 씨랑은 이제 선물이한 단편을 김하중 씨랑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죠. 네. 그래도 어쨌든 10년이죠. 10년에 밖에서 이제 그 우성 씨를 볼 때 난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가 떠올랐어요. 그쵸. 네. 그 배우가 그냥 전형적인 미남 배우여서 성격파 배우로 바뀌고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인 발언이나 정치적 올바른 어떤 그 생활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그냥 표면적으로 잘생긴 상태에서 뭔가 그 점점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신뢰를 주는 얼굴로 바뀌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정우성 씨가 저는 그렇게 조지 클루니처럼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정말 잘생긴 얼굴에서 삶이 잘생겨지고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태까지의 정우성 씨와의 연기와는 다른 것을 그런 데서 느껴지는 어떤 관록과 중황을 이 장진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부여하고 싶었던 욕구가 생겨서 10년 만에 더 잘생겨진 우성 씨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됐던 거죠. 저는 한 3, 4년 전에는 정우성 씨가 되게 조지 클루니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조지 클루니를 좀 뛰어넘고 있는 느낌 같은 것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스타에서 지금 굉장히 또 다른 방식의 행동들을 또 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이제는 한국에서 유일한 어떤 조지 클루니랑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스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네, 바로 이 스틸은 공안부 차장 한상우를 연기한 김무열 배우의 스틸인데요. 임준경과 한상우가 얼마나 이 영화 안에서 존재감을 제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느냐가 이 영화 전체의 균형감과도 연결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임준경을 향한 한상우의 가장 핵심적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 감정의 변화들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됐을까도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예, 쉬운 거를 어렵지 않게 쉽게 생각하려고 좀 생각을 했고요. 감독님의 뭐 디렉션 도움 말씀 중에 옹심이라는 단어도 저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요. 같이 피해 금요일이라는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한상우는 거기서 조직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른 조직을 선택하게 되고요. 네. 본인이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인 해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안부에서 이제 5년 만에 1차장을 올라가는 그 승진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엄청 치열하게 거기까지 올라갔었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자신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 조직 안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라던가 예, 그 조직의 그 차가움 같은 것들이 느껴졌었고 거기에 이 임준경이라는 존재는 남아있거든요. 특히 네.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도 네. 힘들어하는 걸 한상우가 뻔히 알고 있는데 끝까지 남아서 있는 임준경을 이제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상우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임준경이라는 존재가. 예,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바라보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계속 그렇게 남아있는 임준경이 예, 꼭 그 트라우마가 시작된 그 날에 그때부터의 나 자신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적으로 이렇게 점점 변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준경을 향한 어떤 그 감정의 상태들이 조금 더 말 그대로 친구에서 적으로 넘어가는 어떤 국면 같은 거를 좀 미리 이렇게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조금 체크해 놓고 조금 더 이렇게 증폭시켜 나갔던 편이세요? 사실 출발점은 아예 이제 반대 시험이었던 생각을 어느 정도 마음 먹고 갔고요. 네네. 예, 뭐 그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뭐 아예 적으로 시작했다는 건 아니고 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고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정말 적이 되는 예. 상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네. 두 분은 사실 약 한 살 정도 차이 난 또래시기도 하잖아요. 제가 동생입니다. 네. 저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아니 이게 정말 매번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셔가지고 이 캐릭터 사이의 긴장감 혹은 아니면 사실 또한 다른 방식의 선택을 하는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 같은 것들이 영화를 찍는 배우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조금 전염되기도 했나요? 어떠셨어요? 강동원 씨에게도 듣고 싶고 김무열 씨에게도 듣고 싶어요. 김무열이랑 배우를 옆에서 보시면서 또 함께.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어색하세요? 아니 뭐 그 우스갯소리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옹심이라는 얘기가 저한테 머릿속에 박혔었고 아니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피지컬 자체나 여러 면을 봤을 때 이 김무열이라는 인간이 강동원이라는 인간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게 보이지 않으세요? 각자가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저는 아니 정말 생각합니다. 예 그건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네. 뭐 이렇게 정말로요. 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말씀. 그럼요. 김무열 씨 잘생겼습니다. 저를 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형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세요. 네, 저희 뭐 감독님도 그렇고 현장 자체가 저희가 되게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말 안 하고 남자들끼리 느껴지는 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 않아도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는 게 충분히 느껴져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친구로서의 어떤 그런 예, 좋은 기운들을 많이 받았죠. 강동원 씨가 뭔가 대답을 안 해주시면 참 질문이 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 캐릭터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이나 네. 서로가 굉장히 또 닮아있고 다른 선택을 하는 이런 그렇죠. 것들이 또 네. 전염됐나 하는 거였죠. 네, 일단 뭐 임준경이라는 캐릭터랑 저 이름이 뭐였지? 한상호라는 캐릭터랑 아니요 존중해요. 아니 지금 무열 씨 이름만 떠올라가지고 잠시 김무열이라 아닌데 캐릭터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김무열이라는 친구가 남았던 거죠. 네. 저 어쨌든 참 이번에 뭐 서로 대화는 많이 없었지만 촬영장에서는 오히려 끝나고 더 대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앞으로 또 계속 같이 작업을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만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뭐라고 할까 그냥 즐거웠습니다. 네, 진짜 사실 이게 뭐 남자들끼리도 막 있으면 서로 막 좀 욕심내고 막 이러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각자 자기 거 열심히 하고 뭔가 좀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굉장히 재밌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작품에서 또 만나서 해보고 싶고 그럼 그때는 좀 더 대화도 많이 하고 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 영화 꼭 보고 싶습니다. 다음 작품 함께 예, 제가 하는. 꼭 살아남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스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예리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네, 예쁘죠? 네. 요즘 말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DJ 하시느라고. 네, 섹트의 대원이자 이은희의 예친구인 구미경을 연기한 한예리 씨의 스틸인데요. 이 상황을 교란시키는 이 구미경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작전은 그야말로 요즘 제일 핫한 영화의 제목처럼 그 아수라판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윤희가 굉장히 그 레트로한 어떤 그런 느낌이라면, 이 영화가 사실은 미래의 그 SF잖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한예리 씨의 그 미경의 패션이라든지 어떤 룩이라는 게 가장 미래적인 느낌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왜냐면 짧은 순간에 그렇게 긴 분량은 아니지만 나오는 순간 굉장히 강렬한 느낌 같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하고 어떠한 그 이야기들 좀 나누셨고, 어떻게 또 결정된 룩들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섹트 대원들 자체가 좀 더 이렇게 어둡게 옷을 많이 입고, 그리고 구미경 같은 경우는 계속 신분이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가발을 쓰고 분장을 하거나 변신을 하거나 변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감독님과 나눴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좋을까라고 해서 가발도 이래저래 많이 감독님과 테스트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의상도 다양하게 입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마지막에 처음에 등장했던 저런 그 룩으로 결정하시게 됐었던 때 이유 같은 것들이. 감독님 마음에 드셔서. 예, 뭐 이제 한 번도 한예리 씨한테 어떤 얼굴이고 어떤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 연기 잘하는 배우한테 저런 걸 탁 새로운 걸 던져주면은 얼마나 파괴적인 어떤 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한 것 이상으로 예리 씨가 그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정말 보면 목표하고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강렬한 캐릭터는 처음 맡은 게 아닐까 생각 들어요. 더 네. 테이블도 사실 욕망과 목표가 분명하긴 했었지만, 네. 가장 여기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성공한 캐릭터죠. 그쵸. 그래서 그 통장에 맞아요. 2억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감독님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있을 텐데. 원래 1억으로 샀다가 네. 저 얘기를 듣고 CG를 2억으로 바꿨어요. 아니, 진짜로. 저는 사실 0을 하나 더 묻혀주시길 바랬는데. 그쵸. 네. 2029년인데. 제가 그 정도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겨. 지금 인남 요원들 지금 연봉도 아직 협상이 안 끝났어요. 우리 조그만 침대에서 쪽잠 자는데 우리 침대에 5만 원. 일랑 엄청 현실적인 영화였었네요. 네. 이렇게 신분을 감춰야 된다는데 되게 섹트처럼 하거든요. 누가 봐도 섹트 같아. 네, 유리 씨? 약간. 네. 내 해석을 지금 듣고 보니까 되게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잠이 확 깨는데. 네, 예리 씨 아까 전에 그 캐릭터에서 가장 최근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기한 역할 중에서 가장 욕망이 분명한 역할을 연기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어떤 마음 같은 게 어떠셨는지. 사실은 되게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되게 과제였고, 맨날 이제 감독님께 가서 되게 찡찡거렸던 그런 생각만 많이 나는데, 구민경을 이제 처음 연기하고, 그 다음 이제 촬영의 텀이 다 배우들마다 조금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미경이라는 인물이 사실 손에 이렇게 꽉 잡히는 느낌이 아니어서 감독님과 매번 찍을 때마다 되게 논의도 많이 하고, 정말 저도 테이크를 되게 많이 가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영화 보기 전까지도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구미경이라는 인물이 매력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감독님 왜 계속 이렇게 웃고 계셨어요? 무슨 얘기 하고 싶으신 거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웃겨서. 구미경, 한예리 씨 같은 경우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으로 다져진 뭐 그런
배우긴 하지만 일란에서의 액션은 또 좀 다른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민호 씨와 함께 하는 액션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후반부를 책임진 액션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되게 좋은 액션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와서 민호 씨와 한 액션은 그렇게 큰 부분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아니요, 어마어마했어요. 아니, 되게 리허설을 이제 하고 전날 이제 촬영 전날 와서 이제 민호 씨와 리허설을 많이 해보고 맞춰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와서 자 이제 찍는 거야 하고서 찍는데 제가 찍자마자 좀 다쳐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다쳤어요? 그때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사실 이렇게 너무 열심히 못했던 게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아요. 괜히 민호 씨한테도 좀 염려를 끼친 것 같고 스태프들도 감독님도 뜻하지 않게 되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다행히도 그 이후 촬영은 또 취조실이어서 이게 뭔가 되게 분장을 안 해도 되게 잘 분장 안 한 거예요. 열심히 못해서 미안하다고 네. 그렇게 본인은 말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죠. 저희 이제 취조실 촬영을 갔는데 이 콧잔등이 정말로 약간 부어 있더라고요. 분장으로 만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엊그제 액션 촬영하다가 사고가 있었다고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취조실 촬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참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네. 놈놈놈 때 생각도 나네요. 네. 보성 씨가 그 왜 놈놈놈 보면 밧줄을 타고 막 돌면서 그렇습니다. 누구도 네, 시키지 좀, 않았지만 근데 그때 그게 밧줄 잡았을 때 사실 팔이 부러진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내 무덤을 타고 있는. 하여튼 그게 생각이 막 났어요. 근데 뭔가 부상을 입었을 때도 계속 카메라 앞에 쓰는 가장 큰 힘은 뭔가요? 배우로서. 무슨 힘이었어요? 그냥 이거를 지금 찍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놈놈놈 때도 그러셨나요? 그때 찍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주로 그냥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스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번 스틸은 불꽃 카리스마 김철진을 연기한 최민호 씨의 스틸인데요.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하시지 못하셨지만 이 특기대의 에이스인 이분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지만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저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제가 일본에 출장 좀 보냈어요. 그러게요. 오늘 일본 공연 때문에 함께 하시지 못했는데 사실 장진태 신곡이기도 하고 또 임준경의 어모조로서 또 맹활약을 한 그런 캐릭터였는데요. 사실 그간의 한국 영화계가 최민호라는 배우를 활용했던 방식으로 보면 조금 더 회사한 미남의 청년으로 좀 많이들 활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서 이 김철진이라는 역은 그런 어떤 혜택을 일부러 굉장히 좀 배제한 느낌 같은 것들 들었는데 감독님. 그래서 저 최민호 군이 정말 뭐라 해야 되나 연기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배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마인드가 연기자 마인드 있고 가수 마인드 따로 있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 위주로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표현할 때 좀 탄력 있고 좀 짧고 뭔가 이렇게 직접적이고 이런 느낌이 그건 집중이 배했다면 그 아이돌이면서 저 친구는 생각의 호흡도 길고 뭔가를 안에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빼낼 때도 그런 긴 호흡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배우 마인드, 배우 호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얼핏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예리 씨도 그렇고 또 민호 씨도 그렇고 이렇게 이 영화에서 이제 비타민 같은 또 감초 같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배우 그런 그 배우의 기용을 할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어떤 느낌으로 쓰냐면은 그 축구나 야구를 할 때 그 왜 후반전에 교체 선수들 대타를 보내잖아요. 약간 감독이 뭔가 안 풀릴 때, 뭔가 판도를 바꾸고 싶을 때, 그때 투여하면서 어떤 그 게임의 흐름을 확 바꿔놓잖아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예리 씨고 민호 씨가 아니었나. 그래서 영화의 어떤 그 판도와 활력과 뭐 그런 에너지를 순식간에 이렇게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두 분이 너무나 잘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두 배우가 비타민이라면 정우성 씨는 어떤 마그네슘? 마그네슘요? 아, 마그네슘 먹어야 되는. 네, 네. 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게 눈이 떨려요. 꼭 필수 영양분입니다. 아니 사실 이런 굉장히 미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배우들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오히려 연기력이 폄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분들의 미모에 가려서 사실 어쩌면 그 최민호라는 배우도 그냥 단순히 경력이 많은 선배님들하고 함께 했었던 영화 이상으로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방향성을 여기 계신 선배님들로부터 좀 그 힌트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하자면 이제 스타로 시작을 해서 이제 배우로 또 익어가려는 그 후배에게 조금 해주셨던 어떤 뭐 충고라고 하면 뭐 어드바이스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약간의 조언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힘이 되는 이야기 같은 것들. 글쎄요, 뭐 현장에서는 다 동료이기 때문에 네. 뭐 먼저 시작했다고 어떤 조언을 함부로 또 할 수도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냥 제가 현장에 임하는 어떤 자세들을 저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민호는 현장에서 이렇게 잘 관찰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기 걸로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타고난 성향이 굉장히 감독님 말만 따라 좀 이렇게 호흡이 길다라는 게 좀 진득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로 어떤 자세를 포장하기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자기가 이 현장에 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이쁜 후배고 동생이고 또 동료고, 그래서 아마 민호 군도 영화를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이 할 거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또 남자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는 친구구나, 그런 걸 확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장에 올 때 되게 현장 오면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호가 현장에 오면은 네. 막 이렇게 이 현장에 와서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막 이렇게 줘요. 저도 그 에너지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어려운 연기들 또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비타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 질문하실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감독님 한 분만 선택해 주세요. 네. 제가 저기요. 저기 어디요? 그 지금 뭐라고 강동. 네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줄인가요? 네네, 여기입니다. 저 앞쪽으로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 네, 들고 있는 거 흔들어 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제일 이쪽이에요. 네, 여기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희 마이크가 혹시 크게 얘기해 주시면 들릴 수 있으려나요? 마이크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제가 그 언니랑 오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왔는데, 어느 언니랑 어느 오빠죠? 그 강도원 오빠랑 네. 효주 언니가 네. 너무 좋아서 네. 제가 만들었는데 혹시 이거 나중에 전달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던져주세요. 아니요. 질문 먼저 주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네. 빨간
빨간 모자와 늑대라는 그 작품과 또 일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쩌면 애니메이션 일랑보다도 더 원작과 각색작의 그런 관계잖아요. 그리고 극 중에서도 또 언니가 많이 언급을 하시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두 배우분께 혹시 언니와 오빠가 원하는 혹은 생각하는 소망하는 빨간 모자의 엔딩은 어떤 이야기일지 듣고 싶어요. 네. 어느 분이 먼저 언니가 해주실래요? 오빠가? 진짜 그 한효주 씨의 오디오북으로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동화책은. 네. 네, 굉장히 의미가 큰 이야기인데 영화 속에서 빨간 망토 이야기는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해피엔딩이 좋은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각박한 세상에서 해피엔딩을 선택하고 싶네요. 영화에서 감독님이 선택했던 엔딩과 같네요. 사실 애니메이션의 엔딩과는 좀 달랐던 엔딩이기도 하죠. 네. 강동원 배우님은 글쎄요, 우선 저는 뭐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빨간 망토에게 대입을 하자면 저는 늑대인데 그러네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재배를 갈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난감하네요. 뭘 골라야 될지. 마취해서 가르고 다시 잘 꼬매자. 아우 솔로몬이시네요. 솔로몬. 네, 그러면 요 질문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가도록 할게요. 정성 배우님께서 이거는 한 분만 선택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요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요 앞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여기요. 네, 여기 가운데로 갈게요. 네, 제일 첫째 줄입니다. 네, 저희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변진이요. 그 일랑 너무 잘 봤고요. 이번 정성 오빠님께 제가 이렇게 지목했다고 해서 저한테 굳이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강동원 오빠한테 할까? 정성 오빠께 이번 일랑에서 아니 동원이한테 하세요. 저 상처 주고 동정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저번에 마스터 때 액션씬 하다가 다치시고 하수구에서 고생하시고 이번에서도 하수구에서 뛰고 막 힘드셨는데 이번에 촬영하시면 혹시 다치신 데 없는지. 네. 네, 감사합니다. 강성원 씨.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사실 액션 영화를 찍다 보면 안 다치고 끝나기가 사실 거의 쉽지는 않은데 뭐 다쳐도 꼭 작게 다치든 크게 다치든 좀 부상을 입고 입을 때가 있는데요. 이번 작품 경우는 뭐 마스터에 비하면 경미한 부상이었는데 천장에 머리를 박고 떨어져가지고 어느 장면 찍으실 때? 그 남산타워 찍을 때 이제 제가 뛰어올라서 한 명을 무릎으로 찍고 네네. 돌아서 총을 쏘는 네네.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 액션 찍을 때 하나 둘 셋 하는 거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예. 그 얘기를 표주 씨한테 촬영장에서 한번 나는 저 하나 둘 셋 너무 싫어 이러고 네. 그죠? 네. 촬영 들어가가지고 마침 두 테이크를 가고 뭐가 잘 안 맞는다고 갑자기 정동 감독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하나 둘 셋 떠는 이게 안 좋은데 이거 뭔가 안 좋아요. 왜냐면 하나 둘 셋 하면
모든 에너지가 한 번에 모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에너지가 그 안에 모이니까 그 사고가 날 때가 꽤 꼭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뛰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뛰었는데 갑자기 뭔가 뭐가 조명이 터졌는지 불이 펄쩍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약간 땅에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전 조명을 제가 받았는 줄 알았는데 조명은 아니었고요. 너무 세게 받아서 머리 안에서 빛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고 조금 있다가 그러고 좀 있다가 이렇게 너무 아파서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타가지고 이만큼 뽑히더라고요. 너무 세게 받아서 머리가 탈 정도로요? 그런 한유 적이 씨 있어요. 옆에서 그거 보고 계셨던 건가요? 그 현장에서? 저는 없었어요. 죄송해요. 좋은 구경을 해주셔. 그런 극적인 현장에서. 그때 병원에 가시지 않았었나요? 네, 저는 병원에 먼저 가 있었어요. 어떤 장면 찍으시다가 병원으로 또 가시게 된 건가요? 저희 둘이 그 드론을 피해서 뛰었을 남산 때였나요? 때요? 네. 그런 장면을 찍을 때 막 같이 달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달리다가 이렇게 그 커피숍 안으로 이렇게 같이 뛰어들어가는 네. 그 장면을 찍다가 새우처럼 허리가 꺾여서 잠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오늘 함께 다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네, 못 받으셨어요? 네. 저도 많이 다쳤는데 뭐 그럴 때보다 내가 마음이 많이 다쳐요. 근데 저희,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네요. 어떡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감독님부터 아니면 김무열 씨부터. 네, 저희 오늘 되게 짧지만 그래도 또 함께한 시간 동안 관객분들에게. 예, 짧지만 또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아쉽기만 합니다. 저는. 예. 이 영화에 일어난 좋은 감정 소중히 가지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한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갈 줄 몰랐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고 영화 얘기 하다 보니까 금방 쑥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여러분들 뵈서 반갑고 되게 즐거웠고요. 이 마음 잘 가져가셔서 인나니까 또 좋은 분들께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지인분들과 함께 다시 극장 찾아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유리 씨.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영화를 이제 겨우 한 번 봤는데요. 저도 보면서 꼭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보고 좋으셨다면 다시 한번 재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강동원 배우님. 네, 오늘 말을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말 실수한 거 같은데 약간 모여 씨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저희가 잊기로 해요, 그거는. 여기서만. 모여 씨 팬분들께 죄송하고 모여 씨 촬영 끝나고 한상우라는 인물로 안 보고 계속 모여 씨로만 보다가 갑자기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또 열심히 좋은 영화 만들어서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우성 씨.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인랑이 개봉하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기 있는 이제 배우들과 또 감독님을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인랑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뇌파가 활성화되면서 축두엽에 어떤 자극을 줘서 기억력이 상승된대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 또 본인이 이렇게 기억력이 왜 이렇게 자꾸 감퇴되는 것 같지? 라고 생각될 때 다시 한번 인랑을 봐주시고
좀 머리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영화를 만드시고 아니 농담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 됐고요. 일랑은 멋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었고 그리고 잔상이 많이 남는 오래 남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랑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중한 기억과 잔상이 되는 영화를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지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감독님 비롯해서 배우분들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